에스더 큐브입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인데요. 현재는 하락 추세입니다. S&P 500 지수입니다. 채널의 하단입니다. 반등할 것을 기대합니다. 채널의 하단이 뭐냐면 바로 이 두 개의 선으로 이루어지는 채널입니다. 그동안 채널 안으로 들어와서 이 안을 진동했습니다. 지금 현재 다시 바닥을 찍었으니까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나스닥은 하락세입니다. 이것도 기운 채널선인데요. S&P 500처럼 수평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기울기에 맞는 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락 추세라고 보겠습니다.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면 이 두 개의 사선으로 만들어진 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현재는 이 위의 사선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하락세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는 현재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하락 추세입니다. 선이 보이시죠? 화살표 선이 보실 겁니다. 다음 연봉은요. 코스피 연봉입니다. 상승 추세입니다. 코스피 월봉입니다. 이것은 추세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원래 기울기가 더 가파르거나 아니면 기간이 더 짧은 것을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 추세를 삼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상승하는 사선과 기울기 추세선과 하락하는 추세선이 거의 기울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상과 하가 맞닿으면 추세 없음이 됩니다. 횡보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월봉은 추세 없음, 횡보, 기간 조정으로 보겠습니다. 코스피 주봉입니다. 하락 추세입니다. 코스피 일봉 현재 하락 추세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피를 보았고요. 미 증시, 우리 증시 두 개 모두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은 어떨까요? 금년 상승 추세입니다. 연봉에 말씀드렸습니다. 연봉으로는 상승 추세입니다. 월봉은 역시 상승 추세입니다. 주봉도 상승 추세입니다. 일봉도 상승세이지만 12월 7일에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리포트 마지막에 붙여 놓았습니다. 선 차트도 상승 추세 후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게 어딨냐고 찾으시면 바로 이겁니다. 요게 급락하는 모양입니다. 플로우 차트인데요. 하락 반전이라고 했는데 금방 보여드린 겁니다. 상승하다가 반락했죠. 이것은 하락 반전입니다. EQ 볼륨 차트인데요. 패턴으로는 하락 추세입니다. 매물대 차트인데요. 3차 매물대가 유력한 저항대입니다. (1차) 매물대, 2차 매물대, 여기가 3차 매물대입니다. 3차 매물대 쭉 보시면 현재 그 12월 7일
금요일 큰 음선이 나왔는데, 음봉이 나왔는데, 이것이 이 3차 매물대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항선 역할을 하는 걸로 바뀌었죠. 지지선에서 저항선으로. 그래서 3차 매물대가 유력한 저항대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역시 이게 곡선입니다. 보시면 녹색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종점이죠. 종점까지 가는 길이 쭉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화살표죠. 이 화살표는 어디냐면 넘어가면 여기입니다. 여기 화살표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는 뭐냐면 매수 지속, 즉 매수 시그널이 있는 곳입니다. 매수 시그널이라는 얘기는 상승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전반적인 이 ST 큐브의 상태는 매수가 아닙니다. 상승이 아니란 얘기죠. 이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그 역시계 곡선이 이평선, 여기 있었는데 평활기간 이평선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 7일 나타난 급격한 반락은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되었든 그 반락은 제외하고 본다면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매수 지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PNF요. 예, 상승 추세고요. 3전엔 MACD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꺾어지는 것. 그래서 상승 추세가 있은 후에 반락이 왔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락이 강합니다가 되겠습니다. 스윙 차트인데요. 상승 추세고요. 카게 차트도 상승입니다. 랭코 차트까지 상승인데요. 거듭 말씀이지만 12월 7일에 그 크게 떨어지는 그 값을 반영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상승 추세가 나왔습니다. 그걸 반영한 삼선전환도는 하락이었죠. 분산도는 80% 정도의 계좌가 수익이 났습니다. 글쎄요, 이게 그 분산도도 그 정확한 그 최근 값을 반영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그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주가이다 보니까 주가가 비교적 고점에 있으면 반락하더라도 크게 나빠지진 않는 것으로 보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그재그를 보시면요, 하락 파동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상승 파동 하나, 하락 파동 하나, 상승 파동 하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승 파동 하나, 조정 파동 하나, 다시 상승 파동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내리는 것은 조정파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째까지 왔죠. 근데 파동론에서 얘기하는 보통 파동은 상승 5파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올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기대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기대를 해보죠. 엔벨로프인데요. 이것도 12월 7일 급락하는 것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고점에서 횡보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디마크선인데요. 상승 하락입니다.
제 컴이 말썽을 부리네요. 네. 상승 하락했다는 말입니다. 디마크에서는. 그래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특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냥 하한선까지 하한선 지지선까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급락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피봇인데요. 상승했으나 점차 낮아져 그렇게 하락했습니다. 상승했으나 결국에는 크게 급락한 것으로 끝났다 라는 말씀입니다. 추세지표인데요. 상승 후 하락입니다. 추세지표 상승했죠. 하지만 끝에 보시면 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RSI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했지만 하락으로 끝났다 라는 말씀입니다. 파라볼릭 사이인데요. 추세가 없습니다. 딱 하나만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거 ADX가 꺾였을 때 우리는 추세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고저선인데요. 상승 후 하락세가 급해졌습니다. 예, 이거는 뭐 아까 세 번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상승 후 하락을 했다가 아주 급락을 해버리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간 2평인데요. 상승 추세입니다. 반락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반락을 했죠. 어제까지 오르고 오늘이 아니라 12월 7일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한 모양이 여기에 일간 2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스 차트인데요. 상승 이후 급락입니다. 여기에서 5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연봉이 나타났고 그 뒤에 음봉이 하나 나타났는데요. 이 음봉이 전 양봉의 거의 모든 몸체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다른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즉 하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DMI는 MFI인데요. 일치된 이동 패턴이 없습니다만 급락은 일치합니다. 여기 급락했죠. 예, 급락. 여기도 급락입니다. 이거는 MFI고요. MFI고 이건 DM 이거죠. DM이 이겁니다. 특별한 이동 패턴 없습니다. 하지만 급락에서는 DMA도 MFI도 일치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하면서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DMI는 꺾인 게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살짝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급락이라고는 할 수 없죠. 수정을 하겠습니다. 급락은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일치하는 게 아닙니다. 일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DMA와 MFI는 서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략으로 하락할 것이 기대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금을 차트인데요. 하락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그물대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다음 일봉은 아마도 급락이 이어지면 그물 차트 아래에서 일봉 만들어질 겁니다. 한 이쯤에서요. 이쯤에서 일봉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하락세가 강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한 하락세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세지표인데요. 하락 추세입니다.
보조 지표들인데요. 여기서 MACD 오실레이터가 꺾였죠, 아래로. 그리고 윌리엄 퍼 R인데 윌리엄 퍼 R도 보시면 아래로 꺾였습니다. 그래서 공이 하락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 차트인데요. 하락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있으면 살짝 아래로 구부러졌죠. 그래서 하락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변동성 지표였습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인데요. 외국인이 주로 샀고 개인이 주로 팔았습니다. 기관은 별 매매 동향이 없었습니다. 공매도 금액인데요. 다이버전스가 해소되었습니다. 이게 다이버전스가 무시할 수 없는 게 언젠가는 분명히 해소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타나는 게 오늘처럼 급격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 쭉 올라오고 있을 때 공매도는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이런 거래량도 그렇고 공매도도 그렇고 이 거래량과 관련된 것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기준이 되면 이 올라가는 가격이 주로 변합니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급격하게. 그게 바로 다이버전스이기 때문입니다. 다이버전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게 의외로 큰 영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인데요. 특이 패턴은 없습니다. 아까 공매도와는 다르게 거래량은 특이 패턴이 없습니다. 그냥 횡보하고 있습니다. 작은 값들이 울망졸망하게 쭉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 패턴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값은 임의로 나타날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다이버전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럴 가능성은 더 많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다이버전스는 언젠가 큰 목소리를 냅니다. 급락이든 급등이든. 코스닥 지수와 동기화인데요. SD큐브라는 종목 자체가 코스닥 종목입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다이버전스네요. 그리고 12월 7일에 해소된 듯합니다. 이것도 다이버전스였네요. 종목값과 코스닥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코스닥이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그 가격대가 변하겠죠. 가격대가 급락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종합인데요. 이번에 처음 넣어봤습니다. 앞으로 종종 넣겠습니다. 코스피는 차익 매물과 마스켓 물량 때문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이시스는 채널 안에 있었습니다. 즉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이시스가 0.2인데요. 또 보여드려야겠죠. 오늘 베이시스가 0.2인데 이것은 그 프로그램 매매에서 순매수나 순매도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0.33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0.33을 넘어서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0.33 아니면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0.22는 아마 제 생각에 종가 값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베이시스는 장중 내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장중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베이시스에 유의해야 되고 베이시스 값이 프로그램 매매에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스켓이 있는데 바스켓이 뭐냐면 그 비차익 거래에서 프로그램 비차익 거래에서 한꺼번에 그 매매를 하잖아요. 그 매매를 가리키는 것 중에 그 매물을 바스켓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바스켓을 이용하는 건 비차익 거래고요. 차익 거래는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이용합니다. 예, 다음 부족한 설명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미증시는 하락 둘, 반등 하나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현재 하락이고요. 그래서 미증시, 어리증시는 모두 하락한다고 예단해 보겠습니다. 차트들은 하락 추세들이 대세입니다. 봉 차트도 하락이고요. 특수 차트들은 상승이지만 추세에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12월 7일날 내린 게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습니다. 하락 반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나타나겠죠.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9억 771만 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4억 4,720만 원. 그래서 보면 적자다. 근데 이게 어제 온 얘기가 아닙니다. 전 거래일 26,350원보다 20.3% 하락한 21,000원에 장을 마감하였으며 코스닥 하락 종목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많이 떨어진 거죠. 20% 떨어진 거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게 말합니다. 종목은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투자 의견은 볼이고요. 예, 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의미는 뭔지 아시죠? 목표가는 2,500원이라고 했는데 제가 왜 2,500원 썼을까요? 25,000원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 종목의 재무표를 보시면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목표가는 21,000원짜리를 2,500원까지 깎아내렸습니다. 현재가가 21,000원인데 이 목표가, 하지만 재무상태로는 이 정도쯤입니다. 예. 매매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의 몫임을 공지합니다. 양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제 동영상이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구독. 지금까지 성공하다 였습니다.